지금 시험 대비한 학교수가 우리 학원이 18개 학교거든? 이게 보면은 대부분 학원들이 고등부 학교가 거의 근처만 있거나 막 이런데 우리는 매년 18개 학교를 하고 거기에다가 맨날 그 분석표 만들어서 막 이렇게 비교도 하고 막 이런 거 해보는데 그럼 학교별로 난이도 평가나 난이도 비교가 좀 되거든? 근데 지금 얘 보면 중학요구도 과학 중점이야. 알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쉽게 나온 거거든요. 1번부터 13번까지는 특히 다 뭐 기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뭐 있어야 말이죠. 하물며 내림차순 인수분해인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교보다는 정말 편안하게 내림차순을 내지 않았나? 근데 지금 이런 것도 빨리빨리 뭔가 손이 잘 안 움직이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이래서 그런가? 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은 해보지만 풀긴 풀었겠지 당연히. 속도가 지금 안 나는 거지. 모르는 거면 좀 곤란한데 이 느낌이 뭔가 어쨌든 선생님 말은 처음 기출을 할 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자세를 좀 떠올려 볼래? 반토막이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각 잡고 풀어야 된다. 알았지? 여유 있게 연필을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풀리는 것만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이해돼요? 시험 때 가서도 분명히 비슷해요. 알았지? 조금 이런 마음으로 좀 해봐. 좋을 거야?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기지개 좀 펴봐. 나 지금 딱 시작해서 지금부터 35분 안에 끝낼 건데 35분도 못 참는 거 아니지? 알았지? 해본다. 답 좀 부르고. 일단 채점 먼저 해봐. 3, 4, 5 3, 4, 5 4번부터 2, 1, 4 7번부터 1, 4, 4 10번부터 2, 3 12번부터 4개 2, 2, 5, 5 2, 2, 5, 5 마지막 페이지 4초 후 80m t는 2일 때 최소값 60 17번 a는 2 그 다음 20x-15 18번은 어차피 풀어줘야 되니까 넘기고요. 19번 실수는 4a 더하기 3b 허수 부분은 a 플러스 2b 4a 더하기 3b a 플러스 2b 마지막 3 마이너스 2i 해봐도 되죠? 19번이요. 4a 더하기 3b 허수부 a 플러스 2b 그 다음 3 마이너스 2i 시작해요. 1번부터 11번까지는 특별히 해볼 만한 내용이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쳐다봐도 없는데 근데 그냥 짧게라도 빨리 7번하고 10번만 한번 할게. 알았지?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확인한다 생각하면 봐요. 얘는 또 친절하게 전개까지 또 다 해놨어요. 눈에 잘 보이게. 선생님 문제 잘못 쓰는지 한번 봐줘요. 내가 내림차순 얘기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여라 라고 말하는 순간 공통인수나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걸 사용하면 다음을 인수분해 하여라 라고 말했을 때 공통인수나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하면 직방으로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죠. 맞아요? 그 행동만으로. 근데 문제는 중간 과정이 이렇게 삽입된 경우가 있어요. 즉 어떤 하나의 과정,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해줘야만 다시 공통인수나 인수분해 공식이 보이는 상황인 거지. 그걸 우리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했던 거고 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유형 종류가 몇 개밖에 없어요? 교과과정상에 5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제가 지금 읊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찝찝하거나 단 하나라도 연습이 필요하다면 그 문제 유형 찾아서 하셔야지. 맞지? 첫 번째, 공통 부분을 뭐 한다? 치환한다. 두 번째, 항이 4개짜리여서 2개, 3개 하나 묶어준다. 이건 왜 그런 걸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인수나 인수분해 공식을 찾는 건 항이 다 2개 아니면 몇 개짜리예요? 3개짜리예요. 그러니까 항이 4개가 되면 내가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2개, 2개나 또는 3개 하나로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특수한 유형. 특수한 유형이라는 건 풀이법이 고정화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지. 보기차 인수분해
개수가 대칭되는 상반식 인수분해. 맞죠? 마지막 항도 많고 문자도 많아. 항이 5개 이상이야. 문자가 많아. 얘 같은 거 뭐 하는 거야? 내림차순. 맞죠? 한 번만 더요. 선생님 집중하셔서 다음을 인수분해 하여라 라고 말하는 순간 공통인수나 인수분해 공식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들은 직방으로 끝나는 거. 중간 과정이 삽입되는 거 몇 개 있다고? 대답해야지 넘어가지. 몇 개 있다고? 5가지요. 공통부분 치환한다. 항이 4개짜리여서 2개, 2개, 3개 하나 묶어준다. 보기차 인수분해, 상반식 인수분해, 내림차순. 이 틀 안에 없는 거 딱 하나 남았어요. 한 문자, X에 관한 내림차순 인수분해하라. 조립제법. 맞죠? 이게 머릿속에 패턴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얘를 딱 봤어요. 항도 5개 이상이고 문자도 많다. 그러니까 뭐 할 거야? 내림차순. 이게 딱 떠오르는 순간 그 다음 패턴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어떤 문자로 정리할 거야. 이해되지? 내림차순 정리를 어떤 문자를 선택하여 정리할 거냐. 그럼 이왕이면 뭘로 한다? 낮은 차수로 한다. 이해되죠? 낮은 차수로 한다. 굳이 팁을 얘기하자면 모양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정리한다. 그래야 쓸데없는 전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전개를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너네 많이 보던 것 중에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본 적 있지? 이런 거 할 때도 잘못하면 이거 하나하나씩 다 전개해놓고 인수분해 하잖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어차피 A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니까 나 그냥 A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 봐? 뭐뭐 A제곱 더하기 뭐뭐 A 더하기 뭐뭐. 내가 내림차순 인수분해할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야 일일이 전개하지 않고 그대로 모양 가져다가 이런 방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하고 실수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다. 이해했지? 2가지 내림차순이다 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순간 난 2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어떤 변수로 정리할 거야. 맞죠? 단 최고차수는 반드시 몇 차여야 돼요? 2차여야 돼요. 선생님 3차 이상이면요. 문자가 이렇게 많은데 3차 이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유리하지 않아.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유리하지 않아? 뭘로 하는 거야? 적절히 묶어서 하는 거야. 맞지? 이거 내가 자이스토리, 고난도 스토리 수업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내 말 이해하시죠? 항도 많고 문자도 많은데 3차 이상이면 내림차순이 아니라 적절히 일부분을 묶어서 공통부분을 만들어서 묶어주는 과정으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어떤 문자로 정리할 거야?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야. 그러니까 나 뭐로 할 거다? A 제곱으로 할 거다. 그럼 뭐뭐 A의 제곱 더하기 뭐뭐 A 더하기 뭐뭐는 0. 두 번째 포인트. 얘는 왜 괄호 안 썼을까요? 상수항은 반드시 단독 인수분해니까.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고. 내림차순은 딱 2가지밖에 없어. 뭘로 정리할 거냐? 상수항은 단독 인수분해. 뭐라고? 단독 인수분해. 그래야만 공통인수가 보이고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채우기만 하면 돼요. A제곱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B, C 가지고 오겠죠? 맞지? A 어디 있어요? A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B제곱 A 떼니까 플러스 C제곱. 됐죠? 남아있는 놈 그대로 가져올 거잖아요. 요 놈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상수항 단독 인수분해 둘은 마이너스 BC로 묶이시면서 이쪽에는 B 남고 플러스 이쪽에는 C 남고. 그랬더니 모든 항에 누가 있다? B 플러스 C가 있다. B 플러스 C로 묶어주시면 요쪽은 A제곱 남고요. 여기 C 더하기 B 간 거예요. C 마이너스 B 남았죠? 플러스 C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A B 플러스 C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 BC. 합, 곱. 곱해서는 음수, 둘 중에 하나 음수. 그럼 누가 음수야? 더해서 얘니까 마이너스 B래매. B가 음수고 C가 뭐였던 거다? 양수였던 거다. 그럼 A 쓰시고 마이너스 붙여서 B 한번. A 쓰시고 플러스 붙여서 그대로 C 한번. 앞에 있는 거 B 플러스 C 가져오시고 인수분해 끝났죠? 이때 문제에서 세 변의 길이가 A, B, C다 라고 얘기했으니 A와 B와 C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따라서 누가 0이어야 돼? 얘가 0이어야지. A는 B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맞죠? 문제는 이 문제의 정답 풀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아, 나 내림차순 인수분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해서 그대로 해야 된다고요. 알았죠? 빠르고 정확하게. 3차 이상인데 문자가 겁나 많다 그러면 내림차순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10번. 10번 문제랑 사실상 앞에 6번 문제랑 겹치죠? 6번하고 10번하고 같은 방식 아니에요? 둘 다 뭐 낸 거예요, 지금? 보기차 인수분해지? 맞지? 보기차 인수분해가 나왔다. 4차, 2차 상수. 얘들아, 4차, 2차 상수만 보기차가 아니야. 6차, 3차 상수도 보기차일 수 있어. 짝수 제곱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지? 가운데 항의 거듭 제곱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4차, 2차 상수였던 것 뿐이에요. 맞아요? 보기차 인수분해다 라는 판단이 떨어지면 x제곱이라는 놈을 a라고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하거나 왜? 4차를 x제곱을 a라고 치환하면 자연스럽게 2차식으로 바뀌고 항도 3개니까 공식 사용할 수 있잖아. 맞지요? 근데 모든 놈이 다 되는 게 아니죠. x제곱을 a라고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6번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6번에 뭐가 나와요? 중간에 300의 4제곱 더하기 300의 제곱 더하기 1 나오죠? 그럼 얘는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이죠? x제곱을 a로 치환해도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방식이죠. 제곱 빼기 제곱. 합차의 꼴로 바꾼다. 역시 마찬가지. 이 모양을 그대로 여기다 써놔. 이 모양을 일단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잡아주고 나서 채워요. x 4제곱과 1을 쳐다보고 누구를 제곱해요? x 제곱. 1은 누굴 제곱해요? 1이죠. 이때 봐봐요. 너네 보통 이거 쓰면 무턱대고 이거 먼저 쓰죠. 저는 지금 그렇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내가 이미 이렇게 써버리고 확정시켜버린 것 같잖아. 그치? 일단은 가운데 부호를 따라가서 플러스라고 쓰는 게 맞긴 한데 플러스라고 쓰는 게 맞긴 한데 만약 이 모양을 채울 수 없다면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플러스일 때 2ab 하면 2x제곱. 근데 나는 x제곱밖에 없으니까 빼기 x제곱 해야 되죠? 여기다 x 쓰시면 되고 인수분해 끝났어. 제곱 마이너스니까 앞에 거 쓰고 더하기 뒤에 거 한번 앞에 거 쓰고 빼기 뒤에 거 한번 인수분해 끝났네요. 그러면 10번에 나와 있는 것도 동일하지 않냐. 10번도 x의 4제곱 더하기 9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25y의 4제곱 기준변수 하나를 딱 골라서 확인을 해보면 x에 대한 내림차순이고 x에 대한 4차, 2차 상수 x제곱을 a, y제곱을 b라고 치환해서 a제곱 더하기 9ab 더하기 얘 뭐 제곱? 5b의 통째로 제곱이죠? 맞죠? 그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인가요? 안 되죠. 그럼 얘도 두 번째 방법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얘도 두 번째 방법인 거라고. 그러니까 뭐뭐 제곱 빼기 뭐뭐 제곱 이렇게 똑같이 써놓고 대빵 상수항 보고 채운다. x 4제곱은 x 제곱 25y 4제곱은 불러 누구? 5y 부호는 일단 플러스 따라가 봤어. 2ab 했더니 10x제곱 y제곱이잖아요. 맞죠? 10x제곱 y제곱인데 여기 제곱이에요. 제곱인데 9x제곱 y제곱이니까 빼기 x제곱 y제곱 해야 되지? 그래서 안에다가 xy 써주시면 요놈 x제곱 더하기 5y제곱 더하기 xy 한번 x제곱 더하기 5y제곱 빼기 xy 한번 인수분해 끝난 거죠. 맞죠? 보기차는 시험 대비 기간 안에 마지막입니다. 알았죠? 보기차는 딱 보자마자 돼야 되는 형태니까. 요 정도까지 봤을 때 11번까지 당연히 편안하고요. 12번. 12번도 제가 어려워서 푸는 거는 아니고 시험에 근데 너무너무 자주 출제되는 거라서 그냥 내가 의심이 많아서 점검차 한번 하는 거야. 알았지? 점검차. 근데 이걸 하기 전에서 요거 하나만 확인. 참고.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직선이라고 하는 게 몇 차 함수를 말해요?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를 말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1차 함수를 완성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하고는 고등학교에 와서 조금 달라진 게 두 개의 포인트로 썼었어요. 첫 번째, 너 기울기 알아? 얘지? 기울기 알아? 아니면 지나는 한 점 알아? 이걸 보는 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미지수로 내가 m이라고는 쓰지만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거야. 기울기를 알고 있다면 너네가 원래 알던 대로 y는 mx 더하기 n의 꼴로 식을 쓰는 거였어요. 맞죠? 근데 지나는 한 점, 기울기는 모르는데 뭐 a, b를 지나가 얘처럼 12번처럼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려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항등식을 이용해서 식을 쓰는 거죠. 기울기와 상관없이 늘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y 빼기 y에 지나는 한 점은
기울기는 모르니까 미지수 잡고 괄호 열고 x 빼기 x에 지나는 한 점. 그러면 기울기는 매번 바뀌더라도 얘가 는영이고 얘가 는영인 a, b는 기울기와 상관없이 늘 지나는 점이 되는 거였지. 맞지? 이건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12번 문제를 봐요. 그럼 12번 문제 읽는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2p 이 그래프와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이 이랬어요. 그럼 요 논리대로 지나는 점 아니까 그대로 직선의 반을 써보면 y 빼기 y의 좌표 0은 맞죠? 기울기 모르니까 m 쓰시고 괄호 x 빼기 x의 좌표 2분의 1 됐나요?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요 놈과 요 놈이 뭐 한다? 뭐 한다? 접한다. 맞아요? p에 관계없이 뭐 한다? 접한다. 접한다는 건 어쨌든 만난다는 표현이니까 연립을 하는 소리여서 두 식이 서로 뭐예요? 같다라고 먼저 정리한 후 접하니까 판별식 D가 어떻다? 는영하고 풀겠죠. 논리 패턴이. 그러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문제에 뭐에 관계없이? 뭐에 관계없이? P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판별식 D를 쓰게 되면 식 살짝만 정리해볼까? x제곱에 여기 m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mx니까 마이너스 2p 플러스 mx 원래 있던 상수항 p제곱 더하기 2p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m이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1m은 0 정리된 거죠? 요거 해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판별식 D를 쓰면 b제곱 2p 플러스 m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니까 괄호 열고 p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2분의 1m는 0 됐나요?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 안 할 거예요. 주어진 식을 보면 P라는 미지수도 있고 누구도 있어. M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선 분명히 뭐에 관계없이? P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누구를 찾아라. 직선의 기울기 M을 찾아라예요. 그러면 뭐와 관계없다? P와 관계없다? 이거 항등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뭐로 묶어야 되는 거야? P로 묶어야지. 2p의 제곱 여기 4p제곱 4p제곱 빼기 4p제곱이니까 어차피 p제곱은 사라질 거라 분명히 정리해보면 뭐뭐 p 더하기 뭐뭐는 0의 꼴로 바뀌겠죠? 맞나요? 요렇게 식의 모양이 얘가 얘로 바뀔 거라는 거야. p로 묶어라.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하면 m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거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고민도 안 하고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딱 풀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지? 13번. 야, 13번은 표기가 달라져도 원칙이 변한 게 없어. px가 다음과 같을 때, px가 2분의 1x 빼기 2분의 1인데, 나한테 px의 20제곱을 이래요. 그럼 요거 20제곱 하래. 2분의 1x 빼기 2분의 1의 20제곱을 누구로 나눠라? 2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1. 그럼 2분의 1로 묶이는 거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 찾아봐 이랬어요. 얘 몇 차? 2차. 그럼 나머지 몇 차? 1차. 뭐 그냥 mx 더하기 n이라고 딱 체크하시고 능용되는 x의 값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럼 x에다가 1 한 번, x에다가 뭐야? 마이너스 1 한 번. 원칙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야 돼. 이해되죠? 별거 아니었고요. 14, 15번 조금 있다 하고 16번. 기본 문제만 빨리 한 거야. 이게 몇 번이니 이거? 13번? 13번. 그 다음 16번. 기본 문제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얘도 보통 교과서나 어느 학교 교과서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문제를 낼 때 이 문제는 거의 대표 예제로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도 보던 겁니다. 맞죠? 문맥을 읽어보시면 어떤 물체를 지면에서 초속 40m로 위로 뭔가를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던졌다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포물선이라는 얘기인 거지? 맞지? 물체를 위로 던졌다가 떨어진다. 이랬을 때 t초 후 지면으로부터의 물체의 높이를 다음과 같이 쓰겠다. 얘는 이차 함수를 완성하라는 문제도 아니고 이미 써준 거예요. 관계식을. 조건식을 이미 써줬다고.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고? 그러면 성분을 봐야지. y가 의미하는 바가 뭐래? y가 뭐라고 써있어? 물체의 높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럼 t는 뭘 말하는 거죠? 시간을 말하는 거죠? 보고 대답을 해야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해주는 걸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와 이게 y가 높이인데 이놈의 최대값 찾으라는 거지? 그럼 이거 완전 제곱꼴로 뭐 해줘? 바꿔주죠. 2차 함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묶었더니 t제곱 빼기 8t는 마이너스 5로 묶고 t 마이너스 8의 절반 마이너스 4 괄호 닫고 제곱 16 빼기 80 빼기 80이 내 맘대로 저였으니까 빼기 80을 빼주면 플러스 80. 따라서 t가 뭐일 때? 4일 때 최대 높이는 몇 미터? 80m. 1번 정답 나왔고, 두 번째, 물체를 쏘아 올린 후 2초 이상 5초 이하. 몇 초가 t라면서요. 그럼 결국에 t의 범위가 2 이상 5 이하라는 말이죠. 그럼 대칭축 보세요. 대칭축 여기가 4였는데 2가 한 이 정도였다고 봐. 여기부터 5까지. 그럼 한 칸이니까 조금 더 좁겠죠.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보겠대. 여전히 최대는 꼭지점이고요. 최소는 t가 뭐일 때요? 2일 때네요. 그래서 2번 문제는 t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라? 2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2를 여기다 넣어주면 4 빼기 20 플러스 80 60m. 이해됐죠? 뭐 대표 예제니까 어렵지 않다. 자, 그럼 이 시험지에서 그나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항이 몇 번이에요? 14, 15, 18번 정도인데요. 극난이도는 없어요. 맞지? 14번과 18번은 문제를 읽는 거, 문제를 읽고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사실상 그걸로 풀이가 거의 다 끝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사진 찍. 자, 14번 볼게요. 문제를 읽을 줄 알면 해결된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문제 공들여 읽겠습니다. 문제 보시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거기다 밑줄 좀 쳐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N을 찾아라예요. 그럼 가조건이 뭐였나 하고 보니까 Z제곱 더하기 MZ 더하기 N은 0이다 라는 식이 쓰여져 있어요. 맞아요? 자, 그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고 Z에 관한 2차식이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뭐에 관한 2차 방정식? Z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푼다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Z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Z가 뭐라고 문제에서 말을 해준 거라고? 허수라고 말해준 거잖아. 문제 첫 줄에. 이해돼요? 그럼 결국에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뭐였다? 허수였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개수가 실수 범주인데, 개수가 실수 범주잖아. 1, m, n 다 실수잖아. 그러면 i가 1 플러스 i가 한 근이다. 그럼 다른 한 근은 자동? 1 빼기 i지. 그러면 z가 한 근이었으면 다른 한 근은 뭐였을 거라는 거야? z? 봐, 켤레였단 얘기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두 가지의 해석을 이룬 거예요, 지금. 아, 어차피 아유, 말이 오늘따라 이렇게 꼬이냐? 똑같은 말인데 해석을 하자니 너는 Z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럼 너의 그는 Z인데 Z가 허수라니까 아, 너는 켤레로 움직이겠구나. 이해됐지? 그러면 또 하나 판별식 D를 쓸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말이잖아. 서로 다른 두 허근. 판별식 D가 0보다 어땠다? 작다. 이해가 되지? 요거 하라는 거야. 그럼 해봐. 얘부터 해볼까? D가 0보다 작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걔가 0보다 작아? M제곱은 4M보다 작겠네. 이때 켤레 두근의 합. 두근의 합. A 플러스 BI, A 빼기 BI. 두 개 더하시면 뭐예요? 2A일 건데 2A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M이겠죠? 또 하나 두근의 곱. Z 곱하기 Z밥. A 플러스 BI, A 빼기 BI. 곱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놈이 는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A분의 C니까 누구? N. 여기까지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 근데 문제 거기 나조건. 나조건에 Z 더하기 Z바가 얼마라는 거야? 6이래. 아, 두근의 합. 너가 6이구나. 그러면 A는 얼마였고? 3이었고. 마이너스 M이 3이라는 거니까 M은 얼마였고? 마이너스 3이었고. 이해하셨죠? 이렇게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여기도 대입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는 거지? A에다가 잠깐만, 내가 지금 말이 꼬였어? A가 지금 두근의 합 더한 게 6이다. 너가 6이다. A는 3. 아, 이거 바보 선생. 얘가 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6. 말을 잘못했어?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두근의 곱을 계산할 건데 여기다가도 집어넣고 n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봐봐. 이미 조건이 하나 있는데 n값이 마이너스 6이고 제곱하면 얼마예요? 36이죠? 그럼 36보다 이렇게 커야 된다고 했고 문제에 mn이 뭐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정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36보다 큰 정수가 되려면 n은 얼마는 돼야 된다는 소리야? 10. 간단하지, 그치? m 나왔고 n 나왔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문제 읽은 거밖에 안 돼요. 근데 뭔가 기본적으로 시험 시간에 이 문제가 읽히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 문제가 막힐 수도 있어서 풀어준 것 뿐이다. 이해했지? 그 다음 15번. 이거 지금 제가 매 시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15번 같은 문제가 이차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맞아요? 이차함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라고 나오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어떤 이차함수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표현이거나 결국에 이차함수에 관련된 상황과 조건을 주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일단 머릿속으로 그림을 자꾸 떠올리는 연상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혹은 옆에다가 간단히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습관처럼 대칭축, X축 어디에 이런 것들을 좀 덧입히면서 보셔야 문제 판단이 빨리 되는 거예요. 문장을 그냥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배워서 탄력이 붙은 친구들은 그냥 읽으면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빨리빨리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반드시 그림 그려놓고 판단하면서 한다. 맞나요? 해봅니다. 똑같이 그 조건 갖고 해요. fx가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 첫 번째, 문제 조건에 뭐라 나왔나 보세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실근이 몇 개? 2개. 판별시 t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이거 하라는 거지.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커. 맞아요? 그랬더니 기억 한 방에 정답. 맞아요? 기억 한 방에 정답. 그 다음에 니은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거리 얘기하고 최대값 얘기하죠.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을 바꾸는 거잖아요. 해요. x 빼기 마이너스 a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a 괄호 닫고 제곱 4분의 a 제곱을 원래 있던 상수항에서 뺀다. b 빼기 4분의 a 제곱. 그림 그리는 거 자동이라 그랬죠? x는 2분의 a 최고창 양수 아래로 볼로 분명히 x축이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이런 상황. x축과 만나는 점이 결국엔 두 근이니까 내가 알파, 베타라고 지정도 가능하겠지. 이해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니은을 봅니다. 니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이다. 얘들아, 대칭축이 2분의 a라는 것은 얘와 얘를 더하여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에 내가 이런 가로선을 그릴 때마다 만나는 두 점들이 이렇게 존재할 거잖아. 둘의 가운데가 얘라는 소리라서 얘랑 더하고 나누기 2한 것이 얘라는 거지? 맞지? 그럼 둘의 합은 요놈의 2배니까 a인 거죠. 얘와 얘의 x 좌표의 합이 a인 거지. 맞지? x 좌표의 합이 a라는 거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매번 a라는 것은 아니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해하셨죠? 디귿. 디귿 그림 그렸는데 그냥 니은까지 해결된 거야. 자, 디귿. 이제 문제 잘 봐. x값의 범위가 하필이면 0 이상 뭐 이하? a 이하. 0 이상? a 이하? 0과 a의 가운데가 누구야? 0과 a의 가운데가 누구겠냐고. 2분의 a지.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아무데나 뭐 0이 여기야 이랬으면 요거하고 그대로 대칭되는 요 위치가 a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럼 0에서부터 시작해서 a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빨간 색깔로 체크하고 있는 요 부분에 대하여 최대값을 물어요. 얘는 최소, 꼭지점은 최소, 최대값은 0이거나 뭐일 때? a일 때. 그럼 x에다 0만 집어넣으면 끝나네? 얘보단 얘한테 대입하는 게 유리하잖아? 0, 0 집어넣으니까 최대값 얼마예요? b. 디귿 뭐야? 정답. 단순했고 마지막 리을. b가 0보다 작고 여기 문제 잘 읽어야지. 원점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거리와 이차함수의 중심축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잘 보이라고 제가 그림 한번 다시 넓게 그려줘요. 아주 친절하게 제가. 지금 얘가 이런 상황이었어. 맞지? x축과 만나. 얘 지금 x축 그린 거야 선생님이. 문제에서 읽는 거 그대로. x축과 만나는 점. 원점에서부터 x축과 만나는 요 점까지의 거리와
이차함수의 축, 맞아요. 축.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은 지점이 원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와 얘 어디겠어? 가운데를 원점으로 놓겠다는 소리 아니니?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뭐 한 것으로 보게? 이렇게 같아지게끔 분할시키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저 문제밖에 안 읽었어요, 지금. 원점으로부터 x축과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와 이차함수의 축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그래서 그 목표 지점을 찍어놓고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은 원점이려면 일단은 뭐여야 되는 거야? x축 위에 있으려면 여기여야지. 맞죠? x축 위에 찍히는 게 원점인데. 이해하셨죠? 원점 위치 나왔어요? 그런 다음 b값이 0보다 뭐 했다고요? 작았다고요? 니은에서 아까 나왔잖아. 리을에서 나왔잖아. 아니지, 리을이지? 디귿에서 나왔잖아. 아까 0에서부터 a까지일 때 최대값이 누구라 그랬니? b라 그랬죠. x에다 00 집어넣으면 b잖아요. 그러면 여기 0을 집어넣을 때 요때 y값이 누구라는 거야? b라고 말을 해준 거야. 근데 그 b값이 0보다 작대. 맞네요. 이해하셨죠? 자, 이런 상태일 때 b는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이 맞습니까? 자, 해볼까요, 그럼? 얘들아,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그럼?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 2분의 a니까 요 거리가 얼마죠? 2분의 a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얼마여야 돼요? 2분의 a네요. 그럼 0에서, 여기가 지금 원점인 0에서 2분의 a를 뺐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인 거지?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0인 거지? 그럼 주어진 함수 요 놈한테 f한테 마이너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넣어줘요. 4분의 a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a 넣으면 플러스 2분의 a제곱 4분의 a제곱 2분의 a제곱 4분의 3 a제곱 이해하고 있는 거죠? 4분의 3 a제곱 더하기 b가 는 0이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이다. 리을 맞아 틀려? 맞죠. 대단한 건 사실 있어 없어? 역시 읽는 문제죠. 여기는 읽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14번, 15번이 읽는 거, 공들여 읽을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마지막 18번은 더하죠. 18번 또 2차 함수 문제인데 역시 그림 그릴 준비 태세. 맞지?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하여. 혹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면 그리는 거고 읽으면서 연상이 되면 연상하면서 보면 되고. 근데 나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겠다. 이해했지? 자, 한다. 자연수 n. 습관이야. 동그라미 치는 거야. 자연수 n에 대하여 2차 함수 y는 x제곱과 y는 n제곱이 만나는 이래요. 둘이 만난대요. 만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보통 애들이 뭐 하겠어요? 이렇게 둘을 연립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알고 해야 되는 게 기준 변수가 보통 x인데 얘는 x에 관한 2차 함수인 거고 여기는 x가 있어 없어? 없고 n이 자연수라고 말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 2 집어넣으면 y는 4 3 집어넣으면 y는 9 y는 4, y는 9 이런 가로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분명히 원점이었을 거라고요. 꼭지점이 이렇게 x축과 y축이 통과되는 이런 상황이었단 얘기고 이 상태에서 y는 n이라는 가로선을 딱 그려주면 y는 n제곱이라는 가로선을 그려주면 만나는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존재할 거라는 거지. 맞지? 근데 그게 연립이 어려워? 간단하네. x제곱 빼기 n제곱은 0이니까 x는 뭐였어? 뿌마 n이었지. 그 다음 문제 읽어볼게.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x1과 x2라 하재요. 하나는 x1이고 하나는 x2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x1, 0. 그럼 요대로 내려서 여기가 x1, 0. 그러면 마이너스 n, 0이고 요대로 내리면 얘가 n, 0이었겠지? 맞지? 그 다음 문제에서 또 뭐라고 나왔어? 그 다음 문제에서 뭐래? 이 점을 뭐하고? 지나고. 맞죠? x1, 0을 지나고 2차 함수에 뭐하는? 2차 함수에 뭐하는? 접하는. 맞아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얘랑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이런 상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되는데 여기서 어딘가 이렇게 하나 만나겠지. 이해되지? 근데 또 마찬가지. 요 점을 지나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또 이렇게 그리라는 거지. 접하도록. 그럼 분명히 좌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좌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접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대칭될 수밖에 없겠죠. 이 말 이해되지? 그대로 x1, 0을 지나고 2차 함수와 접하는 직선과 x2, 0을 지나면서 2차 함수와 접하는 직선의 교점을 뭐라 하겠다? A라 하겠다. 근데 그 A가 하필이면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지금처럼?
y축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0, 뭐가 될 것이고 이해되죠?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그때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 이 y좌표를 뭐라 할 건데? p라 할 건데 그 p는 마이너스 100보다 어떻다? 작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문제 상황 다 들어갔지? 선생님 지금 문제 읽으면서 그대로 그림에다 옮긴 거밖에 없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뭐 할 거야? 뭐 한다 해서 지금? 그대로 요 점을 지나는 뭐야? 직선과 지나는 점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상황인 거 알았으면 둘 다 쓸 필요 있어 없어?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서술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번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형이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해했지?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아까 설명했네. 지나는 점을 아니까 두 번째에 y 빼기 y의 좌표 0은 기울기 몰라 m 괄호 열고 x 빼기 x의 좌표 플러스 m. 하나를 더 써야겠죠. 서술형이니까. 또 써요. y는 그럼 기울기 어떻게 써요? 이게 상상이 나는 친구들은 요거 기울기가 만약에 2라면 요거 기울기 뭐겠니? 마이너스 2. 그치? 그것까지 보인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m이라고 쓰면 돼. 근데 뭐 거기까지 연상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m1, m2 이래도 돼. 이해했지? x 빼기 x의 좌표 그럼 빼기 m 이렇게 나왔겠죠. 됐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과 요 직선과 이차함수 요 놈이 접한다. 그럼 아까 12번을 했잖아요. 접한다. 괜히 해준 게 아니에요. 제가 12번을. 몰라서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얘랑 접한다. 그럼 x제곱은 요 놈 m1, m2지만 그냥 m이라고 쓸게요. 이해하고 있죠? 그럼 mx 더하기 mn 넘어오면 마이너스는 0. 접하니까 판별식 d는 뭐야? 0이지. 계산해 b제곱 마이너스 4의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4m 는 0. 이해하셨어요? 그럼 요 상태에서 m으로 묶어주니까 m 더하기 4에는 0이 됐어요. 기울기가 0일 순 없죠. 왜요? 사실은요.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이차함수가 접하는 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0이었던 거고 이때의 기울기를 미지수 잡았던 거지. 이해되지? 근데 m은 0일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얘를 선택했던 거고. 이해하셨지? 자, 그럼 어쨌든 얘는 0일 수 없으니까 지금 요 놈이 0이어야 돼. 그럼 따라서 m은 얼마? 마이너스 4n. 이걸 여기다 넣습니다. 맞죠? 여기다 넣어서 식을 다시 갖고 가요.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nx 마이너스 4n제곱. 이 직선의 함수의 y절편 찾고 싶어요. x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4n제곱. 됐죠? 마이너스 4n제곱이 마이너스 100보다 작다. n제곱이 25보다 크다지. 그치? 그럼 따라서 n은 얼마여야 되는 거야? 6이어야 된다. 이해됐죠? 그나마 지금 가장 어렵다라고 말해준 게 14번, 15번, 18번이었는데 전부 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공들여 읽어야 된다. 선생님 매번 매 시간마다 늘 강조하던 거잖아. 이해했지? 여기까지.